부동산이 주는 그 안정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만 봐도 배불러요. 배불러 보이십니다. 예, 예. 얘기하시면서 막 미소가 환하게 지어지시네요. 돈 없을수록 공부 안 해요. 돈이 많을수록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 잃어버리면 한 5천만 원 투자금 마이너스 돼버리면 다시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나 한번 꿈꿔보는 건물주. 말로만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빌딩, 상가 투자.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률 대표님 그리고 김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옥탑방 보스. 옥탑방 예, 보보스. 옥탑방 죄송합니다. 먼저 옥탑방 보보스 빌사남. 닉네임이 다 두 분 다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저는 예전에 사당동에 지하방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 지하방 살 때 옥탑방에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햇빛 잘 들고 이래서. 그래서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보보스 족처럼 살아보고 싶다. 보보스족이 뭔가요? 그게 이제 부르주아랑 보헤미안 합성어인데 돈도 많고 네. 경제적 자유인 뭐 이런 거. 예. 제가 젊었을 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예. 그 뭐 경제적 자유와 아주 거리가 멀던데요. 근데 이제 거기만 올라가 옥탑방만 가도 너무 좋겠다. 그때 그 정도만 돼도. 예,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었죠. 이 그럼 빌사남, 이건 빌딩을 네. 사랑하는 남자? 이런 뜻인가요?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이제 빌사남님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빌사남이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주로 포트폴리오가 빌딩으로 이루어지신. 근데 저는 다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네. 소위 말해서 간물주. 네. 네, 조그마한 거. 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있습니다.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네, 네. 한 몇 채? 지금 두 채. 두 채요. 네, 네. 일단 부럽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빌딩이 두 채세요? 일단 두 분 다 제가 듣기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 아, 젊었을 때 좀 없이 지냈다 이런 말씀 네, 네. 들었는데 빌딩이 두 채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실 수 있으셨나요? 원래 제가 그 KTX 광명역 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제 저희 동네였어요. 예. 되게 논밭밖에 없는 동네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거기가 개발되는 걸 좀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 고등학생 때. 야. 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수능 공부할 때 네. 내가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땅 보상받고 부자가 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19살에 이제 경희중에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해가지고 네. 청약저축을 가입했었거든요. 예. 그 청약저축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어요. 그냥 29살 때 그 청약저축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29살 때요? 예. 23살부터 넣었으니까 60회를 넣은 거죠. 그까지는 제 운이었고요. 그 이후 제가 잘한 건 이제 그 아파트를 팔아서 상당한 차익이 생겼는데 그때도 여전히 지하방 살면서 차 정말 후진거 타고 다녔거든요. 뭐 종잣돈을 계속 굴리는 데만 썼고 계속 거지 같은 데 살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어디 사십니까? 지금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예. 뭐 평수가 세 자리거나 50자는 넘어갑니다. 플렉스 하시고 계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모시는 게 이제 아파트 투자 관련 분들을 모시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상가 투자입니다. 뭐 얼핏 생각하기에 자금도 엄청 많아야 될 것 같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상가 투자를 저희한테 말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상가 투자는 그 언제 사도 괜찮아요. 시기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입지의 상가를 고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사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2008년부터 2013년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상가랑 토지 투자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요.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시중에 자금이 많으니까 또 더 쉽죠. 근데 상가는 보통 공실 생기고 그러면 좀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지도를 펴놓고 어떤 거 사야 된다.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안목,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저는 일단은 주택보다는 그런 세금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만약에 일정 금액 초과하고 주택은 많이 보유하면 이제 종부세를 요즘에 내잖아요. 특히 많이 내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상가는 뭐 다른 세금적으로 좀 혜택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대출도 주택보단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신 잘 골라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사면 네, 맞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아, 공부. 예. 하고 사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제 알아볼 텐데 네. 특히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 노후 준비를 대비해서 네. 뭐 꼬박꼬박 몇 살도 받아야겠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상가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제 주변에도 상가 사셨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상가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무조건 막 역이 생긴다고 다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분 당선이 이제 그 광교까지 뚫려 있는데 처음에 그거 역 생겼을 때 뭐 광교나 이런 뭐 정자동 이쪽이 좋아질 거다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것 타고 다 이제 강남역으로 가거든요. 결국 강남이었습니까? 아, 그럼 강남을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이 생긴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네네.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상가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역세권 이러면 무조건 좋은 상가다. 아, 역세권 예. 좋아합니다. 저희 예. 예. 말만 들어도 좋네요.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역세권이라도 역 같은 역이 있고요. 역 같은 역이 있나요? 역 같은 역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그런. 제대로 된 역을 골라라. 예.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기흥에 역세권 개발 사업,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한 동네거든요. 동네 깔끔해요, 깨끗하고. 여기, 진짜 깔끔하네요. 예, 이런 데 상가 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죠? 예. 걸렸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걸린 건가요? 여기 상가 보면 상가 쪼르륵 많고 역 출구 바로 보이죠? 예. 이렇게 보면 이 상가 어떻게 나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텐데. 그 아파트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쪽에 있는 역세권 상가를 먹여 살린 유효 수요가 이 해당 단지만 있느냐? 아니죠. 이 북쪽에 주거지 사람들도 와줘야 되죠. 백구동 여기서 지하철 타러 간다면 생활 동선이 요리 나와서 요렇게 나와서 7번 출구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가 버리겠죠. 네. 우리 집이 이쪽이다. 그러면 요렇게 와서 6번 출구를 이용해 버리겠죠. 네. 이래 버리면 이 북쪽 사람들은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올 요인이 전혀 없어요. 저는 네. 이런 데가 잘 되지 않더라. 제 경험치를 갖고 이야기해 보자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럼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우 수요를 좀 이 기형을 잘 활용해서 연구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총 몇 세대 정도가 좀 적절한 아니면 좀 많은 세대입니까? 아예 개념이 없어서요. 최소한 2,000세대는 돼요. 최소한 2,000세대. 예. 그 상권을 먹여 살릴 유효 수요가 누군지 보시고 네. 그리고 동선을 최소 한 3개 정도는 설정을 해가지고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선 주동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 상가 투자를 한다.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뭐 역세권 한 개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또 있나요? 예. 여기 지금 파주에 금능역이라고 있죠. 지하철역이네요. 예, 금능역이 있고 요렇게 네모 박스가 요렇게 상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하철에서 가까운 상가들이 요쪽 상가들인 것 같고요. 네. 지하철에서 먼 쪽 상가들은 여기 상가가 지하철에서 먼 쪽 상가들이거든요. 예. 여기 있는 상가들 먹여 살린 주된 유효 수요가 지하철역 쪽에 있나요? 주거지 쪽에 있나요? 휴거지 쪽에 있죠. 주거지 쪽이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요 상가 더 나아요. 유동 인구는 어쩌면 지하철역 쪽에 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상가를 이용하러 온 사람들은 이쪽에서 오는 거고 이 지하철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단순 유동 이렇게 부릅니다. 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먼 상가가 오히려 저 상권에서는 일입지죠. 오.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하철역 앞에 상가 좋은 자리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런 자리 좋죠. 아, 좋습니까? 예, 지금 상가 요거 왼쪽 오른쪽 거 이런 자리들 완전히 좋은 자리죠. 여기 파리바게뜨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탑 5 안에 든다. 근데 저기 파리바게뜨가요? 예, 아까 파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파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가는 지역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이 안 중요하다? 예, 지역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입지가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평창동이라고 좋은 동네고 파주 여기 어디야? 금촌동이라고 나쁘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봐야 될 게 그 동선의 병목이냐가 중요하지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요 다음 주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뭐 우리 모두의 꿈이죠. 꼬마 빌딩. 네. 아파트보다 꼬마 빌딩 투자가 더 낫다. 네. 우리 김윤수 대표님이 이런 지론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세금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택은 세금 부담이 워낙 커졌고 근데 꼬마 빌딩 정도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종부세를 안 내거든요.
규모가 좀 작아서. 근데 종부세를 안 내지만 제가 투자할 돈도 엄청 크지 않나요? 1띵 그러면 왠지 벌써 어우야 수십억 아니야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출이 되게 잘 나와요. 아 대출이 잘 나옵니까? 네,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 뉴스에서 보는 건 연예인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아니, 나오나요? 저희도 잘 나옵니다.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또 매가에 한 뭐 5, 60% 이상은 나오거든요. 60% 이상? 네네. 레버리지율이 엄청난 건데 네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거보다 더 낮게 팔거나 이런 예. 확률이 좀 적긴 하거든요. 아 오히려 빌딩이 안전한 투자입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보다? 대출을 받으면 예. 또 비용 처리가 돼요. 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네, 법인도 되고 개인도 돼요. 아, 개인도 됩니까? 네. 오 그럼 확실히 절세 효과는 있겠네요. 네, 절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네. 얼마 전까지 그랬고 월급 네, 받는 네. 직장인들이 소액으로도 좀 투자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샀어요. 아 개인 건물입니까? 네, 제 개인 저- 건물인데. 설마 이게 플렉스 자랑하시고? 아니 그 플렉스가 아니라 예. 이거 정말 소액으로 샀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저 두 가지 두 개 중에 어떤 요 거? 사이에 낀 거 되게 아, 작은 거. 되게 진짜 작네요. 예, 진짜 작은 거죠. 얇기 그지없는. 네네네. 소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당시에? 저는 한 3억 정도로 3억 정도로? 3억 예, 정도로 샀던 것 같고. 근데 이거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좀 없어 보이는. 네. 되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저는 이거를 되게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접근하기 쉬운 되게 금액대였어요. 아 금액대가. 네. 우린 또 그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 정도였나요? 7억이었어요. 꼬마 빌딩이 7억짜리도 있습니까? 네네. 작은 것도 10억 미만도 있어요. 아 되게 노후화된 건물이었어요. 한 예. 뭐 40년 정도 이상 된 건물이고 수익률은 그때 당시에 좀 얼마 나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건물을 되게 좋게 봤던 게 그 건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다. 그럼 예. 건폐율이 60%다. 그러니까 한 개층 바닥 면적이 60평이거든요. 전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 종로에 가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꽉 차 있잖아요. 네, 꽉 차 있는 건물. 예. 저는 이게 건폐율이 100%여서 제가 만약에 대지가 10평이다. 10평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시 부시면은 다시 줄어들어요. 그럼 부시면 안 예, 되겠네요. 부시면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아.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활용도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앞에 보면 이 나무가 있거든요. 네.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 나무를 보면은 되게 안 좋다라고 잘라버리고 싶어요. 내 건물 앞에 비단 들어오게.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어우, 별로잖아요. 다 가리네. 네, 별론데 간판도 가려요. 저는 이 나무를 되게 좋게 봤어요. 자연을 좋아하십니까? 자연을 좋아하진 않고요. 네. 보통은 다 이제 나무 때문에 가지치기 하고 네. 되게 나무를 없애려고 하는데 저는 여 안에서 이 바깥을 바라봤을 때 이 나무가 포토 스팟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뭔가 그 액자를 산 거다. 아. 네. 그래서 나무 하나로요? 네, 나무 하나가 되게 예. 안에서 생각보다 괜찮나요? 예, 생각보다 되게 괜찮. 아. 그럼 저희가 2층이나 3층 같은 데가 커피숍 뭐 이런 걸로. 네, 해야- 지금 팬케이크 가게로 하려고. 음. 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되게 소액으로 투자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액으로 할 만한 건물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주로 산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건물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빌딩 시장에 대부분 보면은 다 노후화된 건물들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그런 거에 공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좀 보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요즘에는 투자하신다고 하면 좀 이렇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즘에 투자한다고 하면 예, 약간 여심 저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심이요? 예, 여심을 저격해야 돼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 공감을 하는데 여대생의 마음에 공감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하면 여대생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렵다. 뭐 저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제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아서 근데 저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 앞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네. 그리고 집에 딸기 왜 쏘르셨나? 근데 여기가 실제로 가보시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남자들은 만나면 커피숍 그냥 동네 커피숍 가잖아요. 안 갑니다. 안 가죠. 왜 커피숍에 가요 비싸게? 밖에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남자들끼리. 뭐 근처에서 먹든 안 먹든 네.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멀어도 가거든요. 아 오히려 찾아오는 대로. 그렇죠. 이 저런 건물들 때문에 남자들 주말에 피곤한 거예요. 평일 일하고 또 주말에 운전해서 저 데리고 가고. 저랑 감성이 되게 잘 맞으시네요. 저희는 이런 감성이죠. 그렇죠. 그런 거 왜 만들었냐? 낚시터 하나 만들지 그냥. 그렇지 거기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저런 거 되게 찾아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는 이거- 어딘가요? 이거는 그 강남인데 여기가 대로인데 대로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코너에 있던 건물이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기 되게 좋은 건물이었어요. 예. 네, 저게 완성품. 예, 요게 완성품이에요. 그 정도 리모델링인데 얼마나 드나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뭐 내부까지 다 인테리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억 정도? 생각만큼 드는데 아, 근데 이 6억 정도 정도? 보면 네네. 충분히 감당할 근데 수 그 있다. 6억도 대출이 나와요. 아. 네, 시설 자금 대출이 또 나와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네요. 네네 이제 쉽지 않다 임대 쉽지 않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마쳤거든요 임대를. 야, 전화가 너무 많이 해서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건물이 예뻐서인가요? 네 건물이 예뻐서. 한 6억 정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네네.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사례인데 너무 이쁘죠. 깔끔하네요. 네. 잠깐만. 여기는 선정 능력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항상 보는 데인데 거기가 잘 된 데였어요? 네 여기도 잘 되죠. 몰랐네. 원래 이런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옆에 있어도 몰라요. 원래 이런 건물이었거든요. 아. 좋네.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됐죠. 저는 그 맞은편에 그 비빔밥집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네. 그래 거기 이런 게 완전 옛날 스타일. 저거 옛날이에요? 저 저기만 죽어라 가서 야 이 건물 잘 되겠다. 진짜 거짓말하고 저기만 죽어라 가니 비빔밥 먹으러? 그게 아니라 그 반대편이군요. 네네. 저 하면 안 되겠네요. 전 비빔밥집이 대박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구나. 만약에 꼬마 빌딩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친해질 사람이 딱 3명 있거든요. 네 누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같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 좋은 매물을 줘야지 뭔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두 번째로 이제 은행 지점장님. 대출 많이 받으려고. 네, 그죠. 어찌됐든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건축사님. 예쁘게 지어줄 사람. 네네 예쁘게 지어줄 사람. 그래서 저는 이 3명이 좀 팀을 이루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건물도 볼 때 그 3명이 같이 이제 검토를 하면 아무래도 뭔가 실패 확률이 이런 게 좀 줄어들죠. 좀 도움을 좀 받는 게 낫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 전문가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다음 투자. 아 이건 더 어려워 보이는데 토지 투자가 이제 세 번째 주제거든요. 땅. 토지 투자는 어떻습니까?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토지 투자가 훨씬 쉽죠. 훨씬 쉽습니까? 예.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가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데 상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토지보다 어렵고요. 토지는 용어가 낯설고 네. 뭐 법률 용어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 다 떼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에 있어서는 토지가 상가보다 훨씬 명쾌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이 땅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 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호재가 있으니까 땅을 살려고 할 자기가 거니까 살려는 이유. 예, 그럼 이 호재가 지금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땅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만 계산해내면 되죠. 뉴스를 보고 호재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의 봉암리 백성리 일대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 들어온다 하면서 민간 사업자고 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2018년 2월 20일자 뉴스인데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하는 사람은 3월 20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넣어라. 제안서는 5월 24일까지 넣어라. 그래 이 뉴스를 읽어보고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 오케이. 그럼 3월 20일 지나서 파주시청에 전화하는 거죠. 파주 희망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몇 명 어딥니까? 이러니까 말은 못 해주는데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됩니다. 이러더라고.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4월 3일 입찰일인데 경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9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7개월 지나서 뉴스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지금 불과 요게 7개월 사이인데 낙찰은 9억 얼마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오고 나서 제안받았던 매매 금액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저 동네가 원래
파주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오래 끌었던 데예요. 그럼 그 전에 투자했으면 그 뉴스만 보고 오히려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 경우는 보면 2012년도에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최종 승인까지 있네요. 예, 이게 우리 일상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김종률, 김태희와 결혼 속도 낸다, 김종률 엄마 최종 승인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페라리 월드를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안 들리네요. 그 같은 말이라니까. 네. 파주시가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대요. 이태리 관계자가 파주시를 와줘야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파주시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승인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일상생활로 치면 나는 김태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내 김태희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라.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잖아. 근데 이때 땅 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때 예, 사업 시행자도 없는데. 그런데 사업 시행자 공모한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무렵에 그 호재에 부합되는 땅을 사도 괜찮아요. 토지는 꾸준히 그 개발 뉴스를 한 번씩 팔로우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평균 세후 소득이 약 월 460만 원, 평균 총 자산이 한 4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가, 뭐 빌딩, 네네. 토지를 생각했을 때 네. 좀 자본금이 좀 부족한 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은행에서 볼 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대출이 잘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예. 계속 안정적으로 발생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 받기에는 되게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아예 주택을 사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그래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냥 집을 사는 거죠. 상가주택 꼭대기에 살고. 아 자기는 네네. 그다음에 상가 아래 살고. 예, 예. 아래는 이제 임대 주고. 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까? 투자 가치로? 네, 괜찮죠.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주는 그 안정감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 건물만 봐도 배불러요. 배불러 보이십니다. 예, 예. 얘기하시면서 막 미소 환하게 예, 지어주시네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다들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드시 신용 관리는 잘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네. 돈 없을수록 공부 안 해요. 한국 사람들 나 굴릴 돈 없는데 공부는 뭐 해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돈이 없을수록 공부를 하면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을수록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비싼 걸 해버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이 작을 때는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 잃어버리면 한 5천만 원 투자금 마이너스 돼버리면 다시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인 사람들은 10번 투자하면 10번 다 그 승률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했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제 상가 투자, 뭐 빌딩 투자, 토지 투자까지 저희가 이제 양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삐끗했을 때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은 더 새롭고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예전 직장 상사시기도 했고요. 대리였을 거예요. 센터장님으로 뵀었는데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밀릴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막 주문을 넣었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어쩌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흐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년의 세계 경제를, 내년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답은 자명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 전망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떤 게 유망할지에 대해서